자, 이번 강좌에서는 파일 시스템 관리에 사용이 되는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시스템 연결과 해제에 사용이 되는 마운트와 언마운트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운트라는 명령은 하드디스크나 CD롬과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생성이 된 파일 시스템을 유닉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거를 파일 시스템의 연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마운트는 그 반대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운트라는 명령은 디바이스 파일과 마운트 포인터라는 두 개의 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디바이스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를 지칭하는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운트 포인터는 유닉스에서 생성된 디렉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운트에 사용이 될 때는 비어있는 디렉토리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마운트 포인터로 지칭된 디렉토리를 통해서 디바이스 파일에 생성된 보조기억 장치에 생성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되는 보조기억 장치에 그 생성된 파일 시스템은 입력된 이 마운트 포인터가 루트 디렉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디렉토리를 통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설정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해 가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운트 명령은 특정한 디바이스 파일을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디바이스 파일만을 마운트를 시킬 때 마운트 명령이 사용이 되고요. -A 옵션을 주게 되면 etc 밑에 있는 fs 탭이라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파일 시스템을 이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배치적인 측면으로 한꺼번에 마운트를 할 때 -A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특정한 디바이스를 입력하거나 -A 옵션을 입력하거나 자, 이런 측면으로 쉘상에서 마운트 명령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는 이 파일 시스템, 필요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연결은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고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고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마운트 명령을 사용을 해서 파일 시스템을 연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언마운트 명령은 반대죠. 연결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을 해제를 하는 명령이고요. -A 옵션을 주는 경우에는 마운트 때와 마찬가지로 배치적인 측면으로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언마운트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mtab이라는 파일에 현재 마운트된 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자, -F 옵션을 주는 경우에는 현재 언마운트 대상의 파일 시스템에서 실행 파일이 수행이 됐다면 그때의 언마운트를 하면 해당되는 그 파일 시스템은 언마운트 명령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해제하겠다, 언마운트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F 옵션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할 때 F 옵션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언마운트 명령은 어쨌든 명시적으로 특정한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 중에서 용량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량 관리에 사용이 되는 명령은 du와 df라는 명령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자, du라는 명령은 디렉토리 하드디스크 사용량을 출력을 해주는데요. 자, 옵션에 따라서 -A 옵션을 주는 경우에는 지정된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과 서버 디렉토리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용량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S는 반대로 지정된 디렉토리의 토탈 사용량만을 출력을 해주고요. -K 옵션은 출력되는 사용량의 단위를 킬로바이트 단위로 환산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df라는 명령은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전체 사용량 또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용량에 대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용량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데요. -K 옵션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킬로바이트 단위로 출력되는 정보를 환산을 해주고요. -I 옵션은 아이노드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는 du나 df라는 명령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정책을 세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du나 df 명령은 자주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 중에서 압축이나 압축 해제에 해당되는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압축이나 압축 해제를 위한 명령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 압축 명령어인 컴프레스와 gzip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컴프레스와 관련된 명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수행을 할 때 컴프레스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압축된 파일은 확장자가 .대문자 jet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압축된 파일은 uncompress라는 명령으로 압축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컴프레스 명령 자체적으로도 -D 옵션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uncompress처럼 압축된 파일을 압축 해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컴프레스와 uncompress는 -V 옵션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압축이나 압축 해제되는 상태 정보를 화면에 출력을 하면서 같이 수행이 될 수가 있고요. -C 옵션과 함께 사용이 되면 압축 해제되는 결과가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출력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gzip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gzip은 압축을 하는 때 사용이 되는 파일이고요. 확장자는 .gzet이라고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gzip을 통해서 압축된 파일은 건zip이라는 압축 해제 명령어로 압축을 해제하게 되는데요. gzip 역시 컴프레스처럼 -D 옵션을 주는 경우에는 gzip 명령 자체적으로도 압축된 파일을 압축 해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V나 -C 옵션은 컴프레스와 같이 어떤 상태 정보를 출력을 하고 표준 출력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R 옵션과 같은 경우에는 리커시브의 약자죠. 서버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도 한꺼번에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한 컴프레스나 gzip은 또는 반대적으로 압축을 해제하는 uncompress나 건zip은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파일 단위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일 시스템에 여러 개의 파일이 존재할 때 지금 소개한 그 압축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10개의 파일이 있다면 압축 파일 역시 10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먼저 압축을 하기 전에 아카이브 파일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요. 그 하나의 파일을 컴프레스나 gzip을 통해서 압축을 하는 그러한 명령을 혼합적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소개한 -C 옵션은 파이프 기능과 같이 연계해서 아카이브 모드로 먼저 생성이 되고 그 파일이 하나의 압축 파일로 생성이 되고 또는 반대로 압축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고 아카이브 파일이 다시 합쳐지기 전에 파일로 풀어지는 이런 명령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할 때 -C 옵션과 파이프 그리고 타르라는 명령과 압축 또는 압축 해제되는 명령은 서로 연계돼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본문에 소개된 실습 예제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컴프레스나 gzip을 통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원본 파일은 없어지고 압축됐거나 압축 해제된 파일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로 명령이 수행이 된다는 거 참조적으로 아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 그러니까 아카이브 파일을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라는 명령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 타르라는 명령은 여러 개의 디렉토리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이고요. 또는 반대적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파일을 다시 풀어내는 그러한 유틸리티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타르라는 명령을 통해서 묶여진 파일은 사실적으로는 압축이 되어 있는 압축된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타르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면 그 묶여진 파일을 다시 앞서 배웠던 컴프레스나 지집을 통해서 압축을 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명령을 살펴보면 C나 T나 X라는 명령이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요. 자, C는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명령이고요. 자, X는 반대로 묶여진 파일을 풀어낼 때 사용을 하는 옵션입니다. 자, T 옵션은 현재의 아카이브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 어떤 파일들이 묶여져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T 옵션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C나 T나 X와 함께 F와 V 옵션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아카이브 파일명을 지정을 할 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때 F 옵션이 사용이 되고요. V 옵션은 현재 처리 중인 상태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지금 예를 보면은요, 타르와 함께 CVF죠. 지금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 건데요. 만들어지는 아카이브 파일은 first.tar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이렇게 같이 묶여지는 파일, 대상이 되는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확장자가 .c로 된 파일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의 이름을 갖는 이 아카이브 파일로 묶어 놓겠다. 이런 명령이 되겠고요. 자, 타르와 함께 tvf네요. 이 first.tar라는 아카이브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용도로 명령이 수행이 될 거고요. 자, 타르와 함께 xvf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x이기 때문에 x는 묶인 파일과 디렉토리를 푼다라고 되어 있죠. first.tar라는 아카이브 파일을 풀어서 다시 원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명령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아카이브 파일과 그 압축 파일은 서로 연계성을 갖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압축 파일 자체는 어떤 아카이브적인 그 형태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당 하나씩 압축 파일이 생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복잡하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디렉토리나 파일을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어내고 그 후에 압축 파일을 압축 명령을 씀으로써 어떤 관리적인 측면, 어떤 그 관리적인 포인트나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적인 측면을 한꺼번에 이득을 얻는 그런 용도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